예,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 우리는 기체의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표를 볼게요. 자, 1기압에서 40리터인 통이 있는데 이것을 2기압으로 힘을 2배를 주면은 2기압이 되면은 부피가 20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압을 4로 주면은 4배가 되었으니까 부피가 4배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압에선 40m, 2기압에선 20m, 4기압에선 10m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영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이 있다는 기체의 부피입니다. 볼게요. 자, 1기압의 1기압에서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40리터가 되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 기체에 2기압의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20리터가 됩니다. 또 4기압의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10리터가 됩니다. 압력이 클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아, 기체는 누르면은 점점 줄어드는 거라는 배웠어요. 그렇죠? 자, 이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배웠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체는 움직인다. 기체의 입자는 움직인다 라고 배웠어요. 기체 입자가 움직이는 거 두 가지를 배웠죠. 확산과 그리고 증발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체 분자는 기체 입자는 움직이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배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뭘 배우느냐? 기체는 어떻게 된다?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을 주면 부피가 작아진다. 이렇게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지금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것을 무슨 법칙이라 하자? 보일 법칙이라고 하자. 보일이 알아낸 법칙이에요. 실험했는데 눌렀더니 압력을 2배로 하면은 기체가 2배로 작아지고 4배로 하면은 4배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일이 알아냈어요. 보일의 법칙입니다. 법칙. 자연생활에서 있는 법칙. 그러면은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기체가 압력을 누르면 작아지는 거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장난감 자동차가 상자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상자벽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종류와 두 번째, 개수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자동차는 색깔의 4가지가 있는데 4개가 그대로 4개에 똑같이 변화시키지 않고 상자의 크기만 변화시켰어요. 큰 상자에 있었는데 작은 상자에다가 담아 넣었어요. 자동차를요. 그랬더니 비교했을 때 자동차의 빠르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동차는 똑같은 속도로 쿵쿵쿵쿵쿵쿵쿵쿵 움직이는데 자, 벽에 부딪히는 충돌하는 횟수는 어떻게 됐어요? 횟수는 변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넓은 데 있을 때랑 좁은 데 있을 때랑 넓은 데보다 좁은 데에 충돌 횟수가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충돌 횟수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상자가 작기 때문에 벽에 가까워서 더 많이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답변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교과서입니다. 150쪽. 장난감 자동차를 기체 입자에 비유할 때 1에서 5를 다음에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것과 연결해 보자. 여러분 직접 하고 해보도록 합시다. 동영상 잠깐 멈췄다가 답을 달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계속 플레이하도록 합니다. 자, 다 해봤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개수, 상자의 크기, 자동차의 빠르기, 상자벽의 충돌 횟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요, 기체의 부피,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 기체 입자의 빠르기, 기체 입자의 종류, 기체 입자의 개수가 있네요. 그럼 각각 어디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종류는 기체 입자의 종류하고 같아요. 기체 입자의 종류. 그리고 자동차의 개수는 기체 입자를 비교했을 때는 기체 입자의 개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상자의 크기는 여기서 나머지 기체의 부피, 충돌한 횟수, 빠르기 중에 상자의 크기는 기체 입자의 부피와 비교할 수 있고요. 자동차의 빠르기는 기체 입자의 빠르기, 상자 벽의 충돌한 횟수는 기체 입자가 용기 벽의 충돌한 횟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내용에서 본 것처럼 이걸 기체 입자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체 입자가 이만한 부피가 있었는데 기체 입자가 퉁퉁퉁퉁 하고 벽에다 부딪히고 있죠. 근데 기체 부피를 줄였어요. 압력을 줘서 기체를 줄였더니 그러면 기체 입자는 그대로고 기체 입자의 빠르기가 그대로니까 기체 입자가 퉁퉁퉁퉁퉁 하면서 벽에 부딪히겠네요. 그쵸? 기체 입자가 벽에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여기는 적고 여기는 많게 되겠죠. 아, 부피가 달라지면 충돌한 횟수가 달라지는구나. 압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예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자문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150쪽에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그렇죠.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부피가 작아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므로 충돌 횟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압력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부피가 큰 것을 부피를 작게 줄이면은 이 기체 내부의 압력이 여기 안의 압력이 증가한다고 우리가 지금 학습했습니다. 자, 이래 연결한 내용 완전히 일치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체는 부피가 작아지지만 상자는 넓이가 작아지죠. 기체 입자는 용기의 3차원 공간에 모두 충돌하지만 상자는 벽에만 충돌합니다. 자동차는 눈에 보이는 사물이지만 기체 입자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작다.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비교를 했을 뿐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자, 기체 입자의 개수와 빠르기가 일정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피스톤이 있습니다. 먼저 피스톤을 밀어 넣을게요. 피스톤을 밀어 넣으면은 안에가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기체 입자 자동차들이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기체 내부의 압력은 커질 거고요. 피스톤을 당기게 되면은 안에 넓이가 넓어지죠. 공간이 넓어지니까 자동차가 부딪힐 횟수가 적어지겠죠. 적어지니까 안의 압력이 작아지게 돼요. 자, 이쪽 증가, 감소, 감소, 증가입니다. 우리가 플래시를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피스톤 누를 때입니다.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입자가 주사기 벽과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자, 피스톤을 당길 때 피스톤을 당기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가 주사기 벽과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자, 방금 플래시에서 본 것처럼 눌렀을 때는 충돌 횟수가 늘어나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고요. 당길 때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적어져서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이처럼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자, 피스톤을 누르기 전과 후에 주사기 속 기체의 입자 모양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변하는 것은 주사기를 누르면 입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만 입자의 종류, 개수,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자, 거리만 바뀌었고 개수나 빠르기는 그대로라는 거. 자, 이번에는 보일의 법칙을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1기압이에요. 1기압에 40ml인데 이거를 누를 겁니다. 2기압으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2기압으로 누르면은 밖에서 2기압으로 누르면은 부피가 20ml가 돼요. 그렇죠. 2배의 힘으로 눌렀으니까 부피는 2배로 줄어들었어요. 2기압일 때 20ml 됐죠. 안에는 충돌 횟수가 늘어났죠. 그렇죠. 안에는 기체 분자가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도 안 내부도 2기압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밖에서 3기압으로 누르겠습니다. 밖에서 3기압으로 누르면은 안에가 더 줄어들겠죠. 자, 부피가 13.3ml가 됐네요. 밖에서 3기압으로 누르면은 안에도 3기압이 될 때까지 충돌 횟수가 계속 증가할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3기압일 때 13.3. 자, 4기압으로 누르겠습니다. 4기압으로 누르면은 이제 부피는 10ml가 되었고
기체의 충돌 횟수는 아까보다 4배 정도. 4기압일 때, 아까 4기압일 때는 부피가 10ml에서 충돌을 할 수가 있었죠. 자, 5기압으로 올릴게요. 자, 5기압으로 올리면은 밖에서 5기압을 밀고 안에도 5기압이 됩니다. 자, 충돌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충돌을 자주 하고 있죠. 자, 부피는 8ml가 되었고 충돌 횟수는 이미 5기압이 되었습니다. 충돌 횟수가 5배가 됐죠. 아까 처음에 1기압일 때보다 압력은 5배가 되었습니다. 충돌 횟수가 5배가 되었고요. 부피는 5배가 줄었습니다. 40ml였는데 8ml로 5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 하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1기압일 때는 40ml, 2기압일 때는 20ml, 4기압일 때는 10ml, 5기압일 때는 8ml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작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는 것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입자 모형으로 보일의 법칙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기체 입자의 개수와 빠르기가 일정할 때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입자가 주사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 생겨납니다. 가만 용기 속에 풍선에 공기를 넣고 빼면 풍선 속 기체 압력 어떻게 된다? 정리해 볼까요? 기체 압력은 낮아지고 풍선 속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됩니다.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부피는 뭐에 반비례한다? 압력에 반비례하는데 이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한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법칙, 보일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보일의 법칙이 일어나는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